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일입니다. 자, 이게 지금 2시부터 3시 가까이 진행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전반부에는 뭐 약간 교육적인 내용들 그리고 후반부에는 시장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장세가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지금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시장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매수를 하세요.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조정시 매수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 조정시 매수해도 되는 조정이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2차전지 소재군들 단기 매도 신호 나왔다 말씀드렸고 뭐 셀은 유지 가능하고 장비는 하셔도 된다. 장비는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고 셀은 생각보다 좀 밀려 있는데요. 이런 거 사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따 후반부에 시장 움직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뭐랄까 시장이 오락가락하죠. 주식시장은 항상 움직입니다. 이게 스팟 시장의 특징이죠. 근데 주식시장이 우리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움직이는 스타일은 도박판하고 비슷하다. 이게 사람들의 군중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매수, 과매도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기업의 이익 성장에 따라서 기본적인 포지션은 결정이 되지만 그때그때 군중심리로 인해서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많이 뭐랄까 희석된다 할까? 그런데 결국은 주가의 방향이 있죠. 방향. 그러니까 주식이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이거든요. 변동이 아니라. 변동은 시간이 지나면 제거가 돼요. 그럼 이 변동이 결국은 추세적으로는 위쪽으로 변동을 주면서 위로 가면 이게 상승 추세이고 변동을 주면서 아래로 가면 이게 하락 추세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주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변동을 결정을 하는 건 투자자들의 군중심리, 포모 혹은 뭐 일시적인 이벤트적 수급 이런 것이지만 결국은 해당한 시장이 혹은 해당 주식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는 그 기업이 이익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느냐 혹은 해당 산업과 해당 기업이 작년엔 좋았는데 올해 작년만 못하고 내년은 올해만 못할 것 같다 라면 이 주식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뭐 많은 여러 가지들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뭐 디테일한 것들 많이 학습하시는데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공부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기업의 가치를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변화하는 이 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뭔가 달라 보이는 거는 그 사람들이라는 변수이고 해당 기업은 고정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어떤 업황과 향후의 비전, 영업 활동은 주식시장만큼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이클 바닥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싸게 사시면 된다. 근데 지금 올라온 소부장이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역으로 이런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2차전지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업황이 안 좋아요. 영업 환경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별로 떨어진 것도 없이 소부장이 이번에 올라갔죠. 제가 3월 달에 시세를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랬잖아요. 2차전지 못 먹은 기관들이 그거 잡아당긴 거라고. 그거 개인들이 분명히 올리냐고 붙이면 받아줄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많은 투자분들이 이번에 3월 달에 고점에서 반도체 소부장 또 물렸잖아요. 이게 뭐냐? 그 업황과 기업의 고정값은 유지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뭐 업종 섹터의 움직임 이런 거는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2차전지가 지난주에는 과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극재는 그러니까 소재 쪽은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다. 매도 신호 나왔다. 시장도 단기 매도 신호 나왔다. 그죠?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게 맞죠? 제가 명인복귀라는 코너를 일주일에 2번을 해서 그때 이야기한 건지 여기서 얘기하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저는 뭐 지나간 데이터를 막 이렇게 기록해 놓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요만큼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2차전지의 영업 환경과 지금의 2차전지의 영업 환경은 똑같아요. 일주일 만에 한 산업이 뭔가 업황이 바뀝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죠. 그런데 주가는 달라졌죠. 지난주는 오버슈팅, 지금은 공포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고정값인 기업의 가치나 업종 산업의 영업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데 그걸 사고 파는 사람들의 군중심리가 시세에 따라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린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고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차트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차트만 보고 하시면 안 된다고. 차트만 보고 하시면 이런 사람들의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거예요. 오로지 차트만 보면. 그리고 차트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봐요, 의외로. 기다리면 뻔하게 나올 조정인데 쫓아 들어가고 놔두면 올라올 종목인데 막 좀 흔들린다고 매도하고 이렇게들 오히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 뭐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도 과하다. 이런 어떤 뭐 전지 섹터 제가 포스코는 제가 이 시간에 지난주 이 시간에 포스코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정도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 유튜브 콘텐츠에 올려놨다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포스코 관련된 단기 매도 이건 다 드렸어요. 거기가 고점이에요. 왜? 좋아지는 건 분명하지만 당장 현금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걸 이따가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면 사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더 올라가겠구나. 오늘처럼 떨어질 때는 막 무서워 죽겠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그냥 주식시장에다가 돈을 헌납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아껴 쓰고 절약하고 애들이 뭐 하나 사달라는 거 2개 사달라는 거 하나만 사주고 아끼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좀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 거 참으면서 모으면서 그렇게 아껴 쓴 돈을 이 손가락 몇 번 그 마음의 몇 번의 동요 때문에 진짜 몇백 몇천만 원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휩쓸려 버리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래서 뭐랄까 기준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시장의 본질을 늘 말씀드리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요즘도 보면은 뭐 저보다 연배가 어린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 그게 이제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접한 친구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를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가상자산 같은 거는 기초 자산의 값어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향후에 뭐 대체할 수 있는 교환 가치 같은 것들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들은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지만 근데 그런 게 뭐 몇십 배씩 올라가는 걸 그 눈으로 목도하고 보니까 근데 그게 또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서 다 내려왔지만 그때 올라가는 그 시세를 그걸 본질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동성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이게 큰 줄기가 있다면 시장의 기업 가치와 경기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줄기라면 변동성은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작은 가지들. 이게 기본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도 조정은 있는 법이고 이건 뭐예요? 역의 변동성이죠. 이걸 우리가 기술적 조정이라고 하는 건 사야죠. 오늘 기술적 조정이에요. 사흘에 오늘 나흘째예요. 상방 추세 중에 기술적 조정 나흘 정도 나오면 사도 돼요. 근데 뭘 사야 되느냐? 좋은 종목 중에서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너무 강했다가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져 줄 때 이런 걸 조정지 매수라고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화수분이야. 전문가들 이미 다 뭐 이것저것 사라 그래서 난 돈 없는데 김동희 나와서 또 사라 그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화수분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미 결정을 했다면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뭐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지수 조정 신호 나온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소재는 한번 파셔야 된다. 분명히 드렸어요. 그죠? 근데 전반적인 제가 현금화 의견 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반 맞고 반 틀렸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금 확보해 두신 분들은 사시면 되고, 뭐 좋은 종목군들 믿고 있다가 좀 떨어졌다,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예, 오늘 그 정도의 조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DX랑 한번 주가를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 포스코 DX에 대한 의견을 다르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문가분들이나 개인 투자분들 계시겠지만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가 왜 올라왔는지 알죠?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30만 원부터 매수 의견과 우리 생방에서도 40만 원대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리튬 때문에 드렸어요. 차트가 아니라. 포스코, 왜냐면 IRA의 내용이 광물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보여지길래 이렇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도 한번 부각될 수 있다. 왜냐면 염호라든지 이런 가치가 좀 더 현금 흐름은 나중이지만 지금 시장의 이슈가 이 2차 전지 관련한 핵심 광물인 리튬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뭐 하이드로리튬이나 어반리튬이라든지 뭐 포스코 그 관련한 종목 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미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포스코 홀딩스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었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30에서 44만 원 근방까지 갔잖아요. 단기간에 30%이 무거운 쇠덩어리 주식이 단기간에 30%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뒤늦게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 이런 주식들이 올라오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대중의 군중 심리일 뿐이에요. 포스코 홀딩스가 당장의 리튬 관련한 특히나 광물 리튬 쪽은 그래도 좀 단시간 내에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빠르면 연말이라도. 근데 아르헨티나 염호는 아직 현금 흐름 나오려면은 최소한 1, 2년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치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한 10만 원, 15만 원이에요. 그 가치를 즉시 프라이싱 해준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포스코 DX 원래 뭐 하던 회사, 무슨 회사입니까? 포스코 ITC 아닙니까? ICT. 예. 얘는 포스코 그룹의 IT 솔루션이에요. 엔지니어링이고. 이게 물론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쪽으로에 대한 비즈니스가 강화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은 얘는 포스코 그룹의 인프라 기업이니까 일거리 좀 더 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포스코 DX가 3배 갈 모멘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의 이익 활동 실적 전망이 고정값이라고, 이거는. 예? 이건 갑자기 뭔가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잘 없어요. 업황 같은 것들은 서서히 좋아지거나 이러지.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갔다고 해서 제가 에코프로가 쏘아 올린 공이 너무 크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남의 주식의 상승이 나의 손실이 아닌데 왜 포모를 느끼느냐. 고립 공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내려가고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불안하고 그럴 때는 적극 대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남의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왜 그렇게 심하게 동요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군중 심리가 이런 이상한 시세를 만든 거예요. 뭐 주식 시장의 시세를 이상하다 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돈을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근데 포스코 예를 들어 DX나 포스코 인터나 이런 종목은 단순히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룹주로서의 연동 시세일 뿐이었잖아요. 그럼 고점 매도하셔야죠.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이걸 왜 쫓아가냐고요. 이걸 왜 안 사면은 놓칠까봐 불안해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하세요. 과감하게 좋은 산업들 2차전지 핵심 셀 기업들 싸게 주가 주잖아요. 사세요. 2차전지 섹터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줄 서서 지금 2차전지 달라고 하는 상황이 바뀝니까 쉽게? 셀은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셀 주식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사세요. 장비주들 반짝했다가 많이 내려온 거 사도 돼요. 소재는 좀 큰 오버슈팅 줬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지만 소재조차도 지금은 오늘 같은 날은 단기 반등 매매 노려도 돼요. 아니 사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많이 올라간다고 그걸 쫓아가야 되나 고민을 하실 정도의 과감함이라면
오늘 같은 날은 좋은 주식들이 심지어 오늘은 제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죠. 오늘 10시 이후에 하락은 여러분 이건 생각입니다. 금감원장의 일성이 저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2차 전지를 뭐라고 했더라? 2차 전지를 뭐랄까 비이성적 과열 현상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등의 시장에 이상 과열이 있다. 그리고 바로 불공정 거래 엄단하겠다. 그럼 지금의 금감원장을 지금 현재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강력한 이런 2차 전지 관련 주식에 대한 뭔가 수사 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은 뭐 또 압수수색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연상하게 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금융시장의 규제 강화로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2차 전지는 무슨 잡테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인데 그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대표 산업을 뭔가 규제 당국이 조사하고 규제하고 이렇게 인식되잖아요. 외국인들 오늘 몇 시부터 팔았는지 보세요. 10시부터 팔았어요. 오늘 지금 시장 급락 10시부터 나왔어요. 2차 전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잘 버티는 주식들이 10시부터 막 떨어졌어요. 이거거든요. 이건 사야죠. 왜? 이건 펀더멘탈 훼손 요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펀더멘탈 훼손 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의 2차 전지 주식을 무슨 작전주처럼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공포감을 시장에서 가지고 그 또한 집단의 군중심리 정도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봅시다. 잠깐 HTS로 잠깐 돌아와 봅시다. 제가 지금 시장을 한번 보면서 반등이 아직까지 그렇게 더 강하게 더 많이 나오진 못했네요. 자, 제가 이걸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의 현재 HTS인데, 자, 이게 코스피의 종합 일봉이에요. 떨어지면 살려고 하셨던 분들 많지 않았어요? 왜 오늘 못 사요? 떨어졌는데 사야지. 추세가 꺾였어요? 바뀌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지수는 제가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저는 시장 지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를 넘어갔다. 여기 2,500입니다. 여기를 넘어갔다가 지금 내려왔다가 2,500 체크 상황인 거죠, 지금은. 지금 2,500포인트 체크고 매수해야죠. 살려고 보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런 데 안 사면 어디 사요? 어디 사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못 참고 여기서 샀으면 만약에 뒤늦게 여기 사셨으면 이건 버텨야죠. 이건 버티시면 돼요. 되게 위험한 하락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하락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변동성이 지금 되게 크잖아요. 심지어 이제 어제 아시다시피 하한가 종목 오늘도 지금 다우 데이터 같은 종목은 하한가 들어가 있죠. 이거 보세요. 이것도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주식이 약간의 시세 조정이라고 애초에 생각을 했어요. 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어제 하한가 맞은 수많은 종목들 이거는 제 주식에 대한 저의 인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주식은 아니다. 주포 없는 주식도 있어요. 주포 없는 주식은 저는 안 해요. 근데 주식은 다 주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특정 주가 조작 세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목을 좋게 보고 막 산다. 그럼 외국인들이 그건 주포인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좋다고 생각해서 막 주식을 사면은 주가 조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다르게 따지면 외국인들은 지네들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매도 레포트를 내일 낼 걸 알아요. 그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해요. 그거 주가 조작이죠. 근데 그거 수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조그만 세력들을 때리는 건데, 통정거래 이런 거는 엄격하게 법적 대응 조치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완벽한 주가 조작이거든요. 서로 간에 주식 사고 팔고 하는 거. 통정거래는 불법이에요. 근데 그런 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제 이런 주식들이 하한가를 8종목이나 쳤어요. 그게 어제 투자심리
급격하게 악화된 요인이기도 해요. 오늘도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제 모 방송사에서 이거와 관련한 보도가 나왔어요. 네, 특종 보도가. 근데 그게 어제 다 하한가 갔어요.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생각이 좀 나는데 이렇게 되면 세력들은 초비상이 걸립니다. 예, 먼저 던지려고 아우성인 거예요. 특히나 어제 보도 내용을 제가 보니까 다단계씩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거 하던 방식인데 이 다단계 방식의 주가 조작을 했더라고요. 서로 물량 오재미 게임이라고 던지고 받고 하면서 주가 올리는 거거든요. 조금 올리는 거. 옛날에도 이런 주식들 많았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막 문제되고 이슈됐던 경우도 몇 번씩이나 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에. 이거 무슨 레트로도 아니고 옛날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어제 보도가 나온 날 하필 급락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도가 알려진 게 먼저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력들끼리 먼저 뛰어내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진콜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깊은 데까지 들어가나?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 세력들의 입장이면 이걸 이제 세력들의 뽀찌라고 속된 말로 하는데 주가를 가지고 노는 그 주포 세력이 있잖아요. 그럼 이 나쁜 놈은 이 주식이 10,000원에서 20,000원 갈 걸 얘는 알아요. 이 나쁜 사기꾼 놈이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속여가지고 그걸 이제 계좌를 받아가지고 다단계로 시세를 20,000원까지 만들 이 주포 이놈은 지가 알잖아요. 그럼 자기가 돈이 1억밖에 없으면 그 1억 사겠어요? 레버리지 풀로 일으켜가지고 사지?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공짜로 시세가 나는데 2배 나는데 그러면 1억 넣으면은 2억 되는 거니까 10억 넣으면 20억 되는데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10억 넣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력들은 무조건 CFD 몰빵입니다. 그거 어제 반대매매 털려 나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여의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 상황이라고 봐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것도 실제로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시장에 막 이슈고 부각이 됐어요. 근데 하필 이 시점에 금감원에서 2차 전지를 이런 불법적인 주식인 것처럼 워딩이 딱 돼버렸어요. 물론 고의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사들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 왜냐면 이상과열 맞죠? 예. 지금의 뭐 지난주에 포스코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수준의 변동성을 넘어섰잖아요. 저도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뭐 그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불법적인 시세 조정이라는 단어가 워딩이 연결이 돼 버리니까 마치 2차 전지를 주가 조작 조사를 할 것처럼 전방위적인 조사를 할 것처럼 지금 이상하게 기사화가 돼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발 빼는 재료거든요. 이런 규제 강화를 외국인 대단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오늘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값인 펀더멘탈을 해치는 요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첨보 같은 종목은 펀더멘탈 마이너스 요인이 나와서 급락이 찍혀 있어요. 지금 10% 이상의 하락이 찍혀 있어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후성이 이 전액 쪽에 대한 재고 조정을 위한 생산 중단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쪽 좀 안 좋나 보다 했는데 첨보도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와서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리튬 가격 떨어지고 뭐 전해질 가격 떨어지고 이러면서 첨가제 전해질 이쪽은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구나. 재고 조정하는구나. 라는 상황이 그건 펀더멘탈 요인이죠. 그럼 하락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뭐 시세 조정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를 하느냐 마니 이거는 펀더멘탈 약세 요인, 하락 요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용감하게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주식에 용감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이럴 때 내는 거예요. 이럴 때. 말씀드렸던 업황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의 하락이 뭐 전지 쪽에 대한 아주 심각한 수요 부진의 내용이나 이런 게 나오면 지금 던져야 돼요. 일단 던졌다가 그 상황이 바뀌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다시 원 PPT 페이지로 돌아가서 봅시다. 제가 주식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기업의 가치를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움직임은 기업의 가치 훼손이냐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이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세는 사람들이 동요한 거예요. 펀더멘탈 훼손 하락이 아니라 어제 뭐 저런 주가 조작 관련한 종목들의 급락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날수로 보면 이제 나흘간의 단기간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참으로 재밌는 게 조정시 매수해야지 조정시 매수해야지 다들 얘기는 해요. 근데 진짜 조정이 나오면 왜 안 사냐고요. 조정시 매수를 다들 외치지 않았나요? 조정시 매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시장 추세 전환됐다고. 근데 조정이 나오니까 이제 다 조금만 있다가 기다려보자 확인해보자. 아 일단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군중심리에 다 같이 휩쓸린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막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낀 그 포모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떨어지니까 뭔가 또 무서운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게 돼요. 오늘 같은 날은 공격적으로 사셔도 된다고 저는 봐요. 이 내용이 이런 것들이므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선물로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변동성 등락을 원래 포지셔닝 하는 거고 현물 매도는 그걸 강하지 않죠. 그죠? 주식은 지금 많이 안 팔잖아요. 700억 매도밖에 안 돼요. 선물은 이건 막판에 또 확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락이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예. 그 음봉은 4개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어차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에 쏠림이 있었다 쳐도 걔네들도 약간 단기 반등점 이제 들어왔거든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정도 자리는 매수 한번 해야죠. 이 정도 자리는 매수 한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명인복귀 시간에도 지금 개인들의 신용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그게 좀 변수이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신용 뭐 반대 매매까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종목군들 신용 반대까지 갈 만큼 밀어붙일까 싶긴 한데 그게 조금 개별적인 변수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업황과 실적이 기본적으로 갖춰주는 것 위주로 사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 없는 거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어차피 반등시 매도해야 되는 주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반등시 매도해야 되는 주식은 사지 마시라. 예를 들면 하락 추세에 있다. 제가 잠깐 한번 에코프로 BM만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BM 좀 예민하긴 한데 자 에코프로 BM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코프로 BM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없어요. 글로벌 양극재 최고의 기업의 포지션이 이미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번에 때려놓은 저 31만 원 고점을 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기를 넘는 데까지는. 그리고 단기로 보면은 쌍봉 그림이 돼버렸죠. 이렇게. 그죠? 단기로는 쌍봉 그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편입을 한다 치면 이건 반등시 매도가 되죠. 예, 고점을 넘어간다고 보고 매매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현재 구간은. 여기 이 종목을 매매하면은 사서 반등시 매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에코프로 BM 오늘 안 사겠다. 이건 오늘 안 사겠네요. 이거는 좀 더 내려와야 돼요. 왜냐면은 이 종목은 여기서 사서 당장 고점을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더 또 캐펙스가 좋아지면 또 넘어갈지는 몰라도 당장은 못 넘어가거든요. 당장은 넘어가기가 아주 힘든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정고점 넘어가기 전에 매도해야 되는 반등시 매도 패턴이잖아요. 반등시 매도를 어디 정도까지 해야 될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 들어가면 28만 원 넘기 전에 팔겠어요. 만약 들어가면. 근데 그러면 저는 오늘 안 들어가죠. 왜냐면 어제 21선 지지했다가 오늘 21선 깨졌는데 이거는 뭔가 너무 급하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넉넉하게 반등시 매도 반등을 하려면 좀 더 내려와야 되네. 에코프로 BM 좀 더 내려온다 치면 코스닥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여튼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정고점을 당장 넘어가기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싶은 거는 매수 편입 대상에서 좀 후순위로 두시고요. 고점에 대한 돌파를 좀 더 자신할 수 있는 종목들로 편입 우선순위를 두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특정해서 말씀드리면은 너무 라이브로 종목 쏠림이 있을 것 같아서 업종 섹터는 2차 전지 안에서
셀은 이번에 과열이 아니니까 셀 위주로 사세요. 셀 위주로 사시는 거는 아주 안정적인 전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고개 들고 가다가 어제 오늘 얻어맞은 친환경도 사셔도 돼요. 친환경도 괜찮은 포인트 대상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전히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대한 어제 오늘의 하락도 지난주까지 나타난 급등처럼 좀 오버 포지션이다. 과잉 시세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과하게 쏠린, 매수로 지나치게 쏠렸다가 매도로 좀 지나치게 쏠린 상황이니까 저가 매수하면 그 변동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이 다시 잡힐 텐데, 저는 지금 시장의 방향은 하락 방향이 아니라고 봐요. 되돌림 반등권이고 내지는 박스권이니까 오히려 시장 지수가 당장 2600, 700 못 가더라도 종목들은 이렇게 시장이 내려줄 때 좋은 종목을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CFD나 어제 오늘의 여러 가지 그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지금 지나치게 많은 신용 잔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하다가 잠깐 제가 말하다가 흐름이 끊겨가지고 이걸 마무리를 못 지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 그 차익 거래, 즉 레버리지를 유발시키는 거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로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하방 거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승에 익숙한 주식 투자자가 밑으로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잡으면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사고력이 상당히 취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포모가 뭐예요? 고립 공포 아니에요. 모두가 다 좋을 때 나만 힘들까봐. 그 포모가 무엇보다 강한 포지션이 바로 역행 하방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절대 다수의 투자자는 위로 올라가면 박수치고 떨어지면 힘들어하는데, 물론 남들 다 힘들어할 때 나만 수익 나는 게 하방 포지션이긴 하지만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혼자 생지옥입니다. 그것만한 포모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냉정하게 이성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하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비관론자죠. 내려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인간은 늘 발전하는 동물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해결하는 게 사람의 거의 습성이고 본질이고, 우리가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 잘하는 사람들을 유능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일 정도로, 그리고 경제 성장이라는 건 영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꽃버스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세상은 성장하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휴대폰 언제부터 썼어요? 예전에 휴대폰 같은 거 없었잖아요.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은 혹은 경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조차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럼 성장률은 낮더라도 GNP는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하락으로 방향을 잡는 매매는 진짜 위험해요. 웬만하면 진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복리 좋아하시죠, 여러분? 복리는 투자를 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리를 추구하지 않고 한 방에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특히나 비트코인 가상자산이라는 걸 근래 한 10여 년간 계속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많았고 그 이슈가 된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노출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평생 동안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변동성을 정하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이제 목표이자 제가 추구하는 바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되지 못해서 그냥 되면 안 되죠. 근데 이 바닥에, 주식 바닥에 저는 제가 종사하면서도 참 창피하다 싶을 때가 많아요. 2000%, 1000% 그냥 그런 숫자를 볼 때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콧방귀를 끼고 맙니다.
10배, 10배거 뭐 이거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여러분. 네,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케팅이에요. 1000%를 내드립니다는 1000%를 내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라는 마케팅일 뿐이에요. 현실은 여러분들이 100%도 못 내잖아요. 그런데 코인은 뭐 우리가 백데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난 걸 보면 삼성전자를 30년 전에 사서 놔뒀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가장 바보 같은 소리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기업이어도 되고 우리 기업이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후를 자신할 수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진짜 묻어야 돼요. 그걸 하고 있지 못하면서 그 지난 데이터 가지고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아까워한다? 그거는 정말 앞으로의 주식 투자 내지는 주식이 아니라 어떤 자산을 투자하는 데서 내가 망하겠다라고 공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는 20에서 30%의 연간 목표 수익률을 추구해요. 저는 뭐 제 목표 수익률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명확하게 있잖아요. 더 날 때도 있고 덜 날 때도 있고 못 날 때도 있어요. 전문가로서 수익이 못 날 때도 있다라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디마케팅이야. 이건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못 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도 저는 그 다음 해에도 오버페이스 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하고, 자, 20, 30%를 1년에 추구한다면은 제가 막 잡테마주 뭐 혹은 뭐 파생매매 이런 거 하겠습니까? 안 하지. 우량주 가지고도 그 정도의 목표 수익률은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 좋은 우량 안전 자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계속 읽으려고 하죠. 시장 좋을 때는 20, 30% 사실 쉽게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번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가 몇 달 만에, 뭐 2달 만에 막 3배가 올랐다 이러면 그 3배를 못 먹은 데에 대한 아쉬움밖에 없어, 머릿속에. 그러니까 자꾸 제2의 에코프로, 제3의 에코프로, 제2의 무슨 종목이 어딨어요, 여러분. 그 종목 못 잡았으면 그냥 못 잡은 거지. 다른 종목, 좋은 종목 찾으면 되는 거고. 근데 왜 자꾸 제2는 마케팅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제2는 마케팅이에요. 그 마치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마케팅.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차근차근 뭐 저런 종목이 아까우면 그 종목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를 구조를 공부해야죠, 오히려. 아, 지금 시장이 성장에 대한 이 정도의 멀티플을 주는구나. 그럼 그 정도의 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필드로 만들어서 그 종목들을 연구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 본다든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 속도를 못 이겨서 그 정도의 속도 날 만한 종목을 자꾸 쫓아다니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포스코 DX 같은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률이 그냥 덩달아서 군중 심리로 올라온 거를 덥석 잡아버린다고요. 포스코 ICT는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3, 4년에 한 번도 못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그럼 이런 데서 잘못 물려버리면 여러분 3, 4년 고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역으로 얘기하면. 물론 저는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습니다만 포스코 ICT가 홀딩스의 리튬 사업 때문에 올라갈 정도의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세는 고정값인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데 군중 심리 때문에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원위치 해도 할 말 없어요. 주식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거고, 오늘처럼 힘든 장 있죠. 좋은 주식 가지고 있고 경기와 시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오늘 장 별로네 이 정도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장 별로네. 금감원장이 한마디 해가지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구나. 요만큼이에요. 뭐 세상 망할 것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장 그렇게 보실 필요 없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CFD가 레버리지의 거의 결정체이고, 여러분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제가 선물 옵션을 안 하는 이유도 그걸 하면 레버리지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쓰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ETF도 거의 다 레버리지 꽃버스 이게 2배짜리 하시죠. 그 변동성을 너무 강하게 추구하시는데
그걸 넘어서면 이제 또 신용 쓰고 주식담보대출 받으시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거나예요. 그러면 양방향의 전략을 같이 구사를 해야죠. 왜 오르는 것만 자꾸 기대하시냐고요. 레버리지 효과는 음의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초전박살 납니다, 여러분. 10% 오를 때 20% 수익을 내는 게 2배 레버리지고 3배 레버리지는 10% 오르면 30% 버는 건데 제가 2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손실이 10% 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음의 복리 효과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10이 회복되는 플러스 11. 제 좌측 두 줄 보세요. 마이너스 30% 손실이 나면은 그걸 회복하는데 43%의 수익률이 필요해요. 알고 계시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손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함부로 손해보고 막 대충 팔아버리고 나면 그거 회복하는데 하세월 걸립니다. 좋은 종목이면 차라리 들고서 올라오는 게 오히려 그래서 좋고 편한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우측 두 줄, 2배 레버리지로 가면은 이거는 얘기가 달라요. 시장이 10% 조정이면 사실 종목 10%는 여러분 그냥 상수 아닙니까? 언제든지. 근데 보시면은 마이너스 20%가 나잖아요. 2배 레버리지. 그럼 2배 레버리지 써가지고 마이너스 20 손실 났을 때 그걸 회복하려면 25%가 올라와야 돼요. 25%가. 그럼 레버리지 25% 손실이 25%의 수익이 날려면은 기초자산이 12% 이상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반대매매라는 변수는 제거했어요.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20% 정도 손실 나면 어때요? 레버리지짜리 2배짜리로는 40% 손실이 나요.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그거 회복하는데 67% 올라야 돼요. 그러면 기초자산이 20% 하락인데 내가 레버리지도 40% 손실 났는데 그거 회복하려면 기초자산이 34%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매매 안 나가는, 예를 들어 레버리지 ETF라고 만약에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가정했을 때 레버리지는 반대매매 안 나가니까 장점이 그거니까. 근데 이게 2배짜리를 써가지고 한번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기초자산은 회복해도 레버리지 자산은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증권사들이 담보유지비 기본 140%죠. 주식이 떨어지면 일정 이상 떨어지면 내가 팔기 싫어도 담보 부족으로 증권사가 주식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하락이 시작됐을 때 거의 시한부 계좌가 돼버리잖아요. 여유가 없어요. 조금도. 그러니까 주식은 내려갈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내려왔잖아요. 사흘, 나흘이나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용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이 나흘 동안 좀 크게 떨어지는 종목을 신용해서 걸려버리면은 이 나흘에서 여러분들 인생이 그냥 파탄 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식 투자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게요. 젊은 분들은 자산을 빨리 키우고 싶은 욕심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저는 그래서 풀 미수 맨날 쓰고 어릴 때 꼬맹이 때 저는 그렇게 매매했던 놈인데 자산을 축적을 하는 건 그렇게 해서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크게 손해보지 않고 꾸준하게 조금씩 먹다 보면은 그게 한 바퀴 굴러갔을 때 이게 스노우볼 효과 아닙니까? 공이 요만할 때는 한 바퀴 굴러갔을 때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만한 공이 다시 한 바퀴 굴러가면 2배로 커져요. 이게 복리 효과거든요. 근데 이 복리 효과는 음의 복리를 맞으면은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음의 복리가 가장 무서운 건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남의 돈 빌려서 주식해서 빨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 성장하고 항상 좋은 산업이 있어요. 그런 좋은 산업 안에서만 자꾸 싼 주식 사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싼 주식을 사려고 하니까 안 좋은 산업의 주식을 자꾸 사잖아요. 싼 게 비지떡 아닙니까? 어떻게 좋은 산업이 돈 잘 버는 좋은 산업이 주가가 쌀 수가 있어요. 좋은 산업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더 좋은 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주가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응용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야, 김동현이 멘탈 좋네.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 그냥 오늘 같은 장 이럴 수도 있지. 응?
아니 뭐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조정 좀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런 조정들이 어제 수급적인 이벤트, 오늘의 뭐 당국자들의 코멘트 이런 것들과 함께 좀 증폭됐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뭔가 시세가 변동성이 크니까 여러분들의 동요도 큰 건 제가 이해하지만, 뭐 살려고 했던 조정이니까 매수하시면 되고, 업종 섹터는 위에서 뚝 떨어진다고 겁내실 게 아니라 여전히 제일 좋은 2차전지 산업 쪽에서 그나마 위험도가 좀 낮은, 시장이 무섭다면 위험도가 좀 낮은 셀을 공략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이번에 바닥권에서 고개 든 장비주들 스타트 하다가 맞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사서 기다리시면 또 올라와요. 왜냐? 지금 2차전지 전반에 그 장비 발주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실적이 좋아지는 주가 움직임이 시장 때문에 내려오면 그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럼 말씀드렸던 업종 섹터들 쪽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친환경, 풍력, 태양광 여전히 좋아요. 종목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심플하죠. 계속 하시고, SOC는 제가 건설기계 전력망 계속 강조드리죠. 전력망은 많이 올라왔어요. 건설기계도 괜찮아요. 이쪽으로만 산업재 섹터는 국한하시고, 엔터 방산주 여전히 실적 좋아서 잘 움직이는데 이거 뭐 테크니컬한 대응하세요.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이 되는 종목들이 지금 기술 조정 며칠 동안 맞은 종목을 기다렸던 종목 공략하시고요. 오늘 시장은 뭐 오늘 저는 빠르면은 막판에 되돌릴 수도 있고 아래꼴 쭉 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내일 바로 되돌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매수를 만약에 안 하시면 이 시장이 무너진다고 보는 것밖에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을 뭔가 수익을 추구하고 공략을 하고자 했으면 오늘 매수, 뭐 분할 매수 하신다면 내일 정도까지 매수 이렇게 가시는 게 맞고, 종목 업종 섹터는 달라지지 않아요. 기존의 세팅 종목 섹터를 그대로 공략을 하시되, 양극재나 이런 과열 2차전지군들은 고점 바로 못 넘어가니까 하실 거면 단타로 보시고, 좀 안전하게 2차전지군 하실 거면 셀 기업 우선 공략, 그리고 장비 정도까지 공략을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중국 소비주를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국내 유커들 포함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좋다고. 근데 지금 뭐 대통령 인터뷰의 영향으로 사드 이상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왜냐면 중국 관광객들이나 이게 휘발성이 있는 모멘텀인데, 그 휘발성이 있는 타이밍에 오히려 정책적으로 중국과 대척점에서 완전히 포지션 돼버렸기 때문에, 옛날처럼 촌스럽게 중국이 막 사드 뭐 보복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경제적인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 이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대만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점은 관련 종목들 오히려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 낙폭에서 반등 나오면 로스컷을 오히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당장이 움직임이 오히려 중국 관련 종목군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빼는 게 나을 것 같다 정도입니다. 단기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점들은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따 4시에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대 5월 전략 좀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